자, 시험 전에 그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신헌법, 유신체제의 붕괴, 79년 11.6 사태까지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 중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한 30분 강의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미리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본 수업에서 유신헌법까지 수업을 마친 다음에 이어서 바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5.18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가 수능 특강 5.18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은 먼저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죠. 1970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한 11.6 사태, 박정희 피살 이후에 신군부 세력이 등장합니다. 정치군인 세력, 전두환, 노태우 이런 인물들이죠. 이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다. 이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국가 권력을 이렇게 장악하고 이제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벌이냐면 79년 12월 12일 날 12.12 사태, 12.12 군사반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작년에 1000만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황정민 아저씨 나오는 영화, 그 사건입니다.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대한민국의 군사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사권을 장악했다는 말은 당시에 최고의 어떤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 이런 생각 가지겠죠. 이제는 민주화 되어야지, 이런 생각,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 봄에 시민들, 학생들이 신군부 세력의 퇴진, 유신헌법 폐지, 이제 박정희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군인들은 다시 이제 전방 군대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민주적인 과정으로 새로운 헌법을 통해서 민주적인 정부를 세워서 민주주의를 조금 더 발전시키자, 이런 이제 욕망들이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신군부 아저씨들이 자꾸 권력을 향해서 돌진하는 부분들 우려하면서 신군부는 군대로 돌아가세요, 신군부 퇴진, 그리고 유신헌법 폐지, 새로운 민주적인 헌법 만들자 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막 벌입니다. 그 시위가 절정에 이른 시기가 80년 봄입니다. 그래서 이 시위하는 모습을 서울의 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은 80년에 시민 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시위하고 유신헌법 폐지, 신군부 퇴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위를 막 전개한 상황을 서울의 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신군부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이 시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군부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이게 1980년 5월 17일입니다. 왜 전국에 확대를 하냐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말은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다, 국민들 너거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금 요구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전국의 대학교를 휴교시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비상사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군부는 이렇게 비상사태라고 계엄을 선포해서 이렇게 정치 활동들을 못하게 하고는 자기들 뜻대로 이제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2.12가 첫 번째 쿠데타고 5월 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에 선포한 걸 두 번째 쿠데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설치가 되니까 확대가 되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비상계엄 선포되고 그 다음 날입니다. 광주의 학생들, 시민들이 신군부 퇴진과 비상계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에 들어갑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4.19 혁명은 구호가 부정선거에 대한 거잖아. 그리고 이승만 자유당 정권 독재 거기에 대한 비판인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당시 광주 시민들의 구호는 신군부 퇴진, 전두환 퇴진, 그리고 계엄 철폐. 계엄이 철폐되면 어떻게 돼? 다시 정상적인 상태, 평상시가 되니까 군인들은 군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게 민주적인 과정이겠지. 국민들은 민주적인 과정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새로 세워야 된다. 그런 요구지. 이 비상계엄이고 이런 사태가 되면 군인들이 설치지. 군인들 뜻대로 지금 국가를 통치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광주 시민 학생들이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 철폐 신군부 퇴진이 5.18의 중요한 구호.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계엄군이 발포, 총을 쏘는 겁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발포하고 폭력적인 진압, 이런 부분이 좀 다르지. 그래서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이 총을 들고 시민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또 광주에 시민군이 등장하면 시위하는 학생들, 시민들이 총을 들었다. 그러면 5.18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계엄군이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엄청난 희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19는 우리 국민들이 승리를 했지. 그래서 이승만 자유당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정권도 교체시켰잖아. 그런데 5.18 운동은 뭐 더 거세게 일어나고 무장까지 해서 시민군을 만들어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더 무참하게 더 크게 희생을 당하면서 운동 자체는 실패로 끝났지. 하지만 이후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되고 이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들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금 2011년에 등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현대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 중에서 가장 조금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겨보고 다른 나라에도 기감이 되고 그렇게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실패한 운동이지만 이렇게 세계 유산으로 이때의 기록물들이 보존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요거 진압하고 드디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드디어 전두환 정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전두환이가 요거부터 만듭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왜? 박정희가 정변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박정희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 만들었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했듯이 이때는 박정희가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라는 그 타이틀로 우리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헌법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게 63년이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공식적인 타이틀로 통치를 한 거고, 고전에는 군사정변 일으키고 2년 동안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통치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 전두환이도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통령은 별도로 있으니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 줄여서 국보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걸 만들어서 여기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다가 통일주체국민회의, 어디에서 나와요? 이 유신헌법이죠. 아직 유신헌법, 박정희는 죽었지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유신헌법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유신헌법의 대통령을 뽑는 기구예요. 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아저씨를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요게 몇 대가 되냐면 11대가 됩니다. 그럼 10대는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요분도 79년에 12월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선출이 된 분이에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대통령 유고시에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했지. 권한대행을 하다가 계속 대통령 자리를 장기간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당시에 유신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열어서 국무총리 하던 분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지. 그런데 이분은 조금 관리형 대통령?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의 세력, 정당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관료로서 쭉 출세해서 국무총리가 되었다가 이제 박정희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사망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직을 자연스럽게 맡게 된 그런 경우라서, 이 힘이 없는 분, 그러니까 신군부들이 이 최규하 대통령을 뽑아놓고는, 보세요, 한 8개월, 9개월 만에 최규하 대통령을 이렇게 사임하라고 푸시합니다.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임기 6년을 다 채우고 바뀐 게 아니고, 무슨 결정적인 잘못이 있어서 탄핵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신군부 세력이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당신은 내려오세요, 이래가 압박을 해가지고 이게 힘에 의해서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퇴를 하고, 최규하 대통령은 사퇴하고 다시 11대 대통령을, 아직 유신헌법이 남아있으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제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서 이제 전두환이 정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요게 11대. 그래서 유신헌법으로, 그러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박정희가 있고, 이거 박정희는 72년부터 했으니까 72년에 한 번, 78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했고,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최규하가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으로 되고, 그 다음에 신군부들한테 쫓겨나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가 한 번 되고,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로 대통령 된 사람은 최규하, 아니지,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잠 안 돼? 눈 떠. 자, 그 다음에 최규하가, 전두환이가 11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헌법을 바꿔요. 자, 중요합니다.
지운다. 요건 지우고. 여기 헌법 나오네요. 내가 헌법 바뀌는 거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 그랬다. 요거 몇 번째 헌법이야? 유신헌법이 7차 개헌이거든. 그럼 요거는 뭐야? 8차 개헌이야. 8번째 개헌. 요 개헌이 80년에 한 거야. 80년. 1980년. 전두환 헌법이라고 해. 전두환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만든 헌법이야. 대통령 임기가 늘어났어. 이제 7년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전두환이가 옥수를 자랑하지. 자기가 만든 헌법. 나는 대통령 연임 안 한다. 한 번만 하고 물러날 거다. 단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먼저 선출해서 뽑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간접선거지. 근데 기존의 간접선거하고 또 다른 점은 뭐냐? 옛날에 이승만의 간접선거는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고, 그 다음에 박정희의 간접선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특별한 기구에서 뽑은 거고, 전두환이는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먼저 뽑는 선거를 먼저 해. 각 지역에서. 그래서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요런 체제다. 요렇게 구분하면 돼. 그래서 요것도 기억합니다. 요 간접선거. 간선제입니다. 전두환 헌법의 특징 7년 단임의 간선. 요렇게 가면 돼. 뭐라고? 7년 단임의 간선. 알겠어? 요렇게 만들어가 개헌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 요 헌법을 개헌하자마자 요 개헌한 헌법으로 새롭게 정부를 또 만들게 돼. 그래서 대통령 된 지 1년 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고 요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뽑아. 그러면 전두환이가 또 당선이 돼. 81년 2월에. 그래서 요 전두환은 몇 대가 되는 거야? 12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12대 전두환. 그러니까 전두환의 11대는 유신헌법으로 1980년 8월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12대는 뭐야? 지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개헌을 했지? 요렇게 7년 단임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로 개헌한 다음에 또 선거를 한 거야. 알겠어? 졸면 안 돼. 그래서 81년에 다시 뭐야? 다시 당선이 된 거야. 12대로. 그럼 요때부터 몇 년 하면 돼? 7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되면 임기가 끝나지. 그래서 뭐야? 요렇게 쭉 가면 13대 대선은 언제 해야 돼? 87년에 하게 돼 있어. 이 13대 대선, 87년의 대선을 우리 국민들이 뭐야? 1회는 못 뽑겠다. 간접선거 안 된다. 국민이 직접 뽑게 해달라. 그래서 쏟아져 나온 게 바로 뭐야? 6월 민주항쟁이야. 그 6월 민주항쟁의 핵심은 바로 요렇게 뽑는 대통령 요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요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뀌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13대 대선이 치러지는 87년의 절정이 있는 거야. 6월달이.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직선제로 헌법을 바꿨잖아.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6월 민주항쟁도 반은 성공한 거야. 자, 넘어갑니다. 그 전두환 정부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정책들인데, 삼청교육대 요 옆에 있어. 군사기관인데 사회정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군사기관을 하나 만들어가 좀 불량배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도 막 잡아가서 아주 뭐 엄격한 교육을 시키다가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막 전두환 정부 시기에 인권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삼청교육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요 옆에 거 읽어봐. 그 다음에 요때도 언론 통제했고 민주운동 탄압했고, 요때 야간 통행금지 이때 없어졌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고생 두발 교복 자유. 선생님이 요때 중고생이었어. 그래서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 보면 지금보다 머리가 더 길어요. 이렇게 머리만 이만해요. 하여튼. 그리고 요때 해외여행도 자유가 되고, 요때 프로야구 요때 생겼어. 선생님 국민학교 6학년 때야.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 요때 생긴 거야. 이런 것들이 유화정책이야. 이 자신의 어떤
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좀 무마시키려는 또는 정치에 무관심화시키려는 아주 교묘한 통치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 정부 시기의 경제 이야기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야.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요 앞에 이승만 정부 이야기 있어야 돼. 원조 경제 300산업 발달. 그 다음에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박정희 때 경공업, 경부고속도로 이런 거 기억해야 돼. 넘어가. 다 수업했던 거야. 그 다음에 3, 4차는 70년대야. 다 72년에서 81년. 요때 중화학공업 집중육서 가는 거. 수출 100억 불 77년이야. 그 다음에 석유파동 73년 1차, 2차 석유파동 79년. 이런 거 다 했다. 그 다음에 의의와 한계 보자. 이 박정희잖아. 두 군데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대시켰어. 하지만 저임금 저고가 정책, 노동자와 농민 희생을 강조했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경제의 대의정도는 심화되었다. 저임금 저고가 정책 정도 기억하면 되겠어. 되겠니? 다음. 다 배운 거야. 요거 80년대는 전두환 정부 시기잖아. 특히 80년대 후반인데 보면 요거 기억해.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이라고 그러고 산업이 발전하는 거. 요렇게 기억하면 되겠어. 넘어가. 다음.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 70년대 부터 한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요 3조 호황 잘 기억해. 전두환 정부야. 요런 거 비판 10분만 이어서 할게. 요거 하면 끝나.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했던 요 전태일 분신사건 노동운동 본격화되는 거. 요 전태일 관련되는 기록 한번 읽어보면 돼. 다 수업했던 거야. 자, 이제 마무리 할 거야. 어디를 해야 되냐면 여기 넘어가도 되고. 다음 단원 6월 민주항쟁 바로 가겠어. 여러분 문제 다 풀어봐야 돼. 6월 민주항쟁 여기. 자, 내가 6월 민주항쟁 뭐라 그랬어? 6월 민주항쟁은 1981년에 12대 대통령 임기 시작인데 요때가 헌법이 전두환 헌법이 몇 년이라고? 7년 임기잖아. 그러면 7년 임기가 끝나는 1987년에 13대 대선이 있는 해잖아. 요 대선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안 된다. 직선제 하자는 거야. 그러면 직선제를 하자면 뭐야? 개헌을 해야 되지. 당시 헌법은 간접선거. 그러니까 개헌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고 당시에 전두환 정부는 이걸 뭐야? 안 한다. 개헌 안 한다. 이걸 뭐라 그래? 호헌이라고 해. 알겠어? 헌법을 지키겠다. 수호하겠다. 이 뜻이야. 요렇게 호헌을 발표한 날이 4월 13일이야. 전두환이 1987년 4.13 호헌 조치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87년부터 계속 이제 직선제로 개헌하자고 전두환 대통령은 들어보다가 4월 13일 날 절대 호헌 개헌 안 하겠습니다. 간접선거 그대로 87년 말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발표한 거야. 그래서 6월달 되면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거리도 더 많이 쏟아져 나와. 알겠어? 6월에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제 절정에 이르죠. 그래서 요걸 6월 항쟁이라고 그러고, 이 6월에 이른 시위가 절정에 이르니까 어떻게 돼? 전두환 정부에서 6월 29일 날 6.29 선언이라고 발표해서 그러면 헌법 바꿔서 직선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7년 13대 대선은 직선제로 치러지게 돼. 요거를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해.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때 중요한 두 사람, 여기 나오는 박종철 학생, 고문으로 치사된 학생.
알겠지? 이 학생 정부에서 은폐하려고 했다가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 폭발해서 6월에 더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더 거세지게 일어나게 되지. 그 다음에 뭐야? 이한열 학생이 경찰에서 온 체류탄에 맞아서 또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돼. 그래서 더 호헌철폐, 이해되지? 호헌철폐는 박정희가 주장한 거야. 이 호헌철폐 나오면 6월 항쟁이야. 요거 하면서 6월달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결국 당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지명돼 있었어.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던 노태우라는 분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받아주겠다라고 선언을 해. 요 선언을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합니다. 되겠니? 그래서 6월 민주항쟁 끝에 드디어 개헌이 이루어져. 헌법 바꾸겠지? 몇 번째 개헌이야? 9번째. 이게 마지막 부차 개헌. 요때 개헌한 헌법이 지금 우리 헌법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87년에 지금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대통령 직선제를 여기서. 그래서 요때부터는 다 대통령 선거 우리 국민들이 직선으로 한 거야. 그리고 임기는 몇 년? 5년 단임이야. 되겠니? 요렇게 한 개헌이 요게 지금 현행 헌법이야. 너무너무 중요해. 되겠니? 일단 요렇게 해서 6월 항쟁까지 하면 정치사는 다 끝났어. 요 뒤에 직선으로 선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야권이 분열해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당선이 돼. 그래서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는 못해. 알겠지?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기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러시아랑 외교, 중국과 수교하고 하는 북방 외교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되고, 남북 동시에 유엔 가입한 거. 그 다음에 뭐야?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금융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 IMF 이런 것들 잘 기억해야 돼. 김대중 대통령 평화적으로 정권교체 처음 이룬 분, 남북 관계 개선, 6.15 공동선언, 그 다음 뭐야? 남북 정상회담 했는 거.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돼. 그 뒤에 내용들은 전부 다 수업에서 했던 거야.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면 진도 끝. 얘들아, 조금 양이 많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서 좀 안타깝고 미안하긴 한데,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받아주고 할 테니까, 착실하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잘 준비해서 시험 잘 보도록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고 고마웠습니다. 안녕.